이준호 선수의 비율이 국내에서는 좋은 편이지만 확실히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허리 두께가 가장 두껍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이곳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치러진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맨즈 피지크 부문에 출전한 최봉석, 이준호 선수 분석 영상입니다. 먼저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 맨즈 피지크는 작년도 챔피언 브랜든 핸드릭슨을 제외하고 상당히 큰 순위 변동을 보였는데요. 맨즈 피지크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 최강자 1위, 2위, 3위 선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 브랜든 핸드릭슨은 작년보다 조금 더 좋은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두상과 넓은 어깨의 프레임, 거기에 삼각근의 볼륨 또한 뛰어나서 한쪽 어깨에 머리 하나 반 정도의 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탑 선수들 중 허리가 아주 얇은 편은 아니지만 전면 광배근이 넓고 길게 아래까지 자리하고 있어서 V테이프를 아주 뚜렷하게 나타내는 선수죠. 적당한 볼륨의 넓은 대흉근, 복부와 복사근의 모양까지 뚜렷하고 아름답기에 말 그대로 전면 포즈에서는 그 누구도 브랜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위 에린 뱅크스는 탑 선수 중 상대적으로 넓은 하관을 보유하고 있어 전면 포즈는 어깨 넓이가 비율적으로 좁아 보이지만 어깨, 가슴, 복부의 근육적인 비율과 쉐입이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특히 후면에서는 하관이 보이지 않아 비율이 좋아 보이면서 후면 포즈에서 뭔가 팡 터지는 느낌을 주는 선수죠. 처음 올림피아에 출전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단번에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 디오고 몬테네그로는 최고 성적이 올림피아 13위였지만 3위까지 한 번에 뛰어오른 선수입니다. 선천적인 퍼펙으로 하복부가 없는 게 아쉽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전면의 쉐입을 보유하고 있죠. 허리 역시 굉장히 얇아서 전면 V테이프이 제일 드라마틱하게 보여지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후면 포즈에서는 상대적으로 1위 브랜든의 등이 가장 밋밋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2위 에린 뱅크스가 가장 뛰어난 등 근육 볼륨과 쉐입을 보여주고 있고 3위 디오고 몬테네그로 역시 얇은 허리로 V테이프에서 1위 브랜든보다 뛰어나고 전체적인 컨디셔닝도 소폭 좋아 보이죠. 이번 연도 올림피아는 어깨, 가슴, 전면 광배근의 볼륨과 밸런스가 중요하고 특히 전면에서 보여지는 얇은 허리 두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 시즌이었다 판단됩니다. 탑 선수들의 컨디셔닝은 대부분 좋은 편이었지만 허리 두께에서 순위가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되네요. 그럼 올림피아에 첫 출전한 이준호 선수의 분석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올림피아 15위를 기록한 코리 모리슨 선수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준호 선수의 비율이 국내에서는 좋은 편이지만 확실히 올림피아 무대에서는 허리 두께가 가장 두껍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즈 역시 너무 정직하게 정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허리가 더욱 두껍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5위 코리 모리스의 허리가 유독 얇은 것도 있지만 어깨와 가슴의 볼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 광배는 오히려 이준호 선수가 소폭 좋지만 전체적으로 전면에서 이준호 선수가 올림피아 무대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어깨 볼륨이 더욱 좋아져야 하고 포즈 역시 정면이 아닌 반드시 비틀어서 측면 허리를 노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맨즈 피지크 최고 수준 등을 보유한 이준호 선수의 등 근육은 확실히 비등해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분리도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디셔닝이 몬스터짐 프로쇼에 비해서 소폭 떨어진 게 아쉽게 느껴졌고 특히 이준호 선수의 등 근육 모양은 1위 브랜든과 유사한 형태의 쉐입을 갖고 있기에 등 근육 전체에 볼륨이 더해지고 컨디셔닝만 몬스터짐 수준으로 만든다면 올림피아 무대에서도 후면 포즈는 크게 밀리는 부분이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준호 선수가 첫 올림피아 출전에서 5번째 마지막 콜아웃에서 끝자리에 위치해 있기에 거의 마지막 등수를 얻었지만 원래 컨디셔닝을 못 가져온 점과 후면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충분히 미래가 기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맨즈 피지크 간판 최봉석 선수입니다. 이 코치 개인적으로 올해 정말 살벌한 컨디셔닝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한민국 최초의 맨즈 피지크 올림피아 랭커를 기대했습니다. 결과는 아쉽게 세 번째 콜아웃에 불리며 33명의 선수 중 대략 16에서 19등 사이에 속하는 한 끗이 아쉬운 결과를 보였는데요. 15위 코리 모리스 선수와 비교해보면 그 아쉬움이 더 진하게 남았습니다. 전면에서 볼륨은 코리 모리스가 더 좋았지만 컨디셔닝은 확실히 최봉석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올림피아 랭커들에 비해 두꺼운 허리를 살짝 트는 포징으로 외복사근에 눈이 가게 만들어 V테이프이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시합에서 최봉석 선수의 아쉬운 부분이 가슴 근육의 볼륨이라 할 수 있는데요. 탑 선수들에 비해 볼륨이 떨어져서 다소 밋밋해 보이는 가슴만 보완된다면 이제는 전면은 최봉석 선수의 골격에서 말 그대로 완성 단계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으로 돌아서면 최봉석 선수의 약점 광배근이 보입니다. 광배근을 수축시키기 위해 견갑을 아래로 내리는 하강을 주면서 후면 포즈를 잡았는데요. 그로 인해 어깨가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리 모리스는 두툼한 광배근이 있기에 견갑의 적당한 거상과 상방의 전을 적극 사용해서 후면 포즈를 완성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깨의 볼륨이 더 살아나고 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봉석 선수의 광배근이 조금 더 발달한다면 완성도 높은 전면과 시너지로 올림피아 랭커로 바로 진입이 가능할 거라 예상합니다. 최봉석 선수가 희망적인 부분은 단 1년 전인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때와 비교해도 광배근이 어느 정도 넓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성장세라면 몇 년 안에 약점이 보완될 거라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전용이라는 조롱에서 자유로운 최봉석 선수인 만큼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도 올림피아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디빌딩, 피트니스 무대에서 분석이 궁금한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